당신의 광고가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부지런해서입니다. 오늘 메타 광고 관리자에 몇 번이나 접속하셨나요? ROAS가 떨어졌다며 예산을 줄이셨습니까? 타겟팅을 또 바꾸셨습니까? CTR이 낮다고 소재를 교체하셨습니까? 만약 위 질문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은 지금 광고비를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광고 계정과 비슷한 숫자의 광고주, 그리고 수백 명의 저와 같은 마케터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광고 성과가 안 나는 이유는 대부분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무 부지런해서입니다. 2000에서 2010년대 검색 광고의 황금기를 경험한 분들에게 키워드 쪼개기, 수동 입찰, 메일 세팅 변경은 성공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지고 세밀하게 조정할수록 성과가 좋아졌죠. 하지만 2026년 현재 메타 광고의 세계에서 그 방식은 자살골입니다. 메타의 AI는 당신보다 똑똑합니다. 메타는 하루에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간에 어떤 상품을 클릭하고 구매하는지, 인간이 평생 분석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를 AI는 1초 만에 처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AI의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아라며 핸들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차에 올라탔으면서 매 순간 핸들을 잡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메타 광고의 2026년 최신 알고리즘과 본질을 팩트 기반으로 설명하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부술 것입니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당신의 광고비를 살리고 사업을 살릴 것입니다. 1일 50건의 법칙. 메타 광고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학습 단계입니다. 광고 관리자에서 머신러닝 중이라는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메타 광고에서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메타 공식 문서에 따르면 광고 세트는 일주일에 최소 50건의 최적화 이벤트를 달성해야 학습 단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50건의 법칙은 유명합니다. 이걸 여기서 처음 보신다면 당신은 아직 메타 광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50건의 법칙은 메타 AI가 누구에게 광고를 보여줘야 전환이 일어나는가를 학습하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입니다. 50건의 전환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 AI는 이 광고를 누구에게 보여줘야 하지 라며 탐색 모드에 들어갑니다. 물론 탐색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매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데이터와의 정합성을 맞춰보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 학습 단계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전환이 10건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안 되네 라며 타겟을 바꾸고 예산을 줄이고 소재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리셋됩니다. 50건이 되기 전에 건드리면 다시 0건부터 시작입니다. 2. 수정 강박증이 부르는 참사. 여기서 핵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캠페인 예산을 20% 이상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겟팅을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재를 교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 단계가 리셋됩니다. 메타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의 변경은 학습 단계를 재시작시킵니다. 예산을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 타겟팅을 변경하는 것, 광고 소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최적화 이벤트를 변경하는 것, 입찰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열심히 관리한다며 매일 세팅을 건드릴 때마다 AI는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구나 라며 학습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아이에게 9구단을 가르치다가 3단을 외우는 중간에 아니야, 오늘은 7단부터 해 라고 매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정 강박증이라고 부릅니다. 검색 광고 시절의 성공 DNA가 메타 광고에서는 실패 DNA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관리 이력에 나 열심히 했어요 라는 기록을 남기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기록이 많을수록 당신의 광고는 학습을 완료하지 못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머신러닝이 충분히 진행된 캠페인의 경우 메타 공식 가이드라인의 언급과 달리 예산을 크게 변경하거나 소재를 대량으로 추가, 삭제해도 머신러닝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는 학습된 머신러닝의 데이터가 방대하고 확고하여 어지간한 변화로는 머신러닝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학습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3. 기다림도 전략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기다리세요. 광고 세팅 후 최소 72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튜닝입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는 메타의 공식 권장 사항입니다. 학습 단계에서 AI가 최소한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략적 방치가 필요합니다. AI에게 학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학습이 완료되고 난 뒤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캠페인 파편화의 저주. 많은 광고주들이 여러 캠페인을 돌려서 테스트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캠페인을 쪼갭니다. 상품별로, 타겟별로, 지역별로 캠페인을 나눕니다.
검색 광고 시절에는 이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메타 광고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일 예산 10만원 미만인 계정이 캠페인을 3개 이상 나누면 수학적으로 실패가 보장됩니다. 간단한 산수를 해봅시다. 일 예산 10만원을 3개 캠페인에 나누면 캠페인당 약 3.3만원입니다. CPA가 1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하루에 캠페인당 3.3건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이면 23건입니다. 50건에 한참 못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캠페인이 학습 제한 상태에 빠집니다. AI가 학습을 완료하지 못한 채 탐색만 하다가 예산이 바닥나는 것입니다. 3개의 반쪽짜리 캠페인을 돌리느니 하나의 완전한 캠페인을 돌리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2. 학습 제한 경고 등 광고 관리자에서 학습 제한 혹은 제한된 머신러닝이라는 노란색 경고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 경고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나요? 학습 제한은 AI가 저 배고파요, 데이터 더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학습합니다. 전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AI는 굶주린 상태로 광고를 송출합니다. 배고픈 AI는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누구에게 광고를 보여줘야 하는지 모르니까 무작위로 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산을 잘게 쪼개는 것은 AI에게 밥을 안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곳에 조금씩 투자하면 리스크 분산이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메타 광고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한 곳에 몰아야 AI가 제대로 학습합니다. 3. 계정 단순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정 단순화입니다. 이것은 메타뿐 아니라 구글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전략입니다. 핵심은 원 캠페인 전략입니다. 가능한 한 캠페인 수를 줄이고 예산을 집중시켜 AI에게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글과 메타의 공식 가이드를 보면 두 플랫폼 모두 캠페인 수 최소화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광고 플랫폼은 AI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AI는 데이터가 분산되면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데이터가 집중되면 폭발적인 학습 속도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수많은 광고 계정에서 캠페인을 통합하고 단순화했을 때 성과가 2~3배 향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광고주가 하루하루 매출만 바라보다 보니 향상을 체감 못하는 거지, 주간, 월간 데이터로 보면 전체 성과가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게 쪼개놓은 구조를 하나로 합치기만 했는데 성과가 오른다는 거죠. 소재 변경도 타겟 변경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AI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복잡한 것이 전문적인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메타 광고에서 진짜 전문가는 단순하게 세팅하고 AI가 일하게 합니다. 1. 기업 기간의 이해. 많은 대표님들이 매일 아침 ROAS를 확인하고 숫자가 떨어지면 즉시 예산을 줄이거나 광고를 끕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제한 고객은 사실 3일 전에 당신의 광고를 봤습니다. 메타 광고의 기본 기여 기간은 7일 클릭, 1일 조회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고객이 광고를 클릭한 후 7일 이내에 구매하면 그 광고의 성과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조회의 경우는 1일입니다. 즉, 오늘 보이는 전환 숫자는 오늘의 광고 성과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광고를 본 사람들이 오늘 구매한 것입니다. 이 시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월요일에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가진 고객이 목요일에 월급이 들어와서 구매했습니다. 이 전환은 목요일에 잡히지만 실제로 이 고객을 데려온 것은 월요일 광고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화요일에 ROAS가 낮네라며 예산을 확 줄였다면 3일 뒤 매출이 끊깁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트기 전에 밭을 갈아엎은 겁니다. 이 ROAS보다 전체 광고 지수를 살펴라. 그렇다면 ROAS가 낮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핵심 지표. CTR과 CPC가 정상이라면 광고를 끄지 마십시오. CTR이 업계 평균 이상이고 CPC가 과거와 비슷하다면 광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클릭은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ROAS가 낮다? 그렇다면 문제는 광고가 아니라 광고 이후에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상세 페이지의 설득력, 가격 경쟁력, 배송, 결제 옵션, 재고 부족, 사이트 속도, 경쟁사 프로모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외부 변수들이 전환율을 떨어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를 끄는 것은 증상을 없애는 것이지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CTR과 CPC를 보고 광고의 건강 상태를 먼저 진단하십시오. 3. 멘탈 관리. 일희일비하지 마라. 메타 광고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멘탈입니다. 하루 데이터에 흔들려 예산을 건드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광고 성과는 매일 출렁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일주일, 2주일 단위로 봐야 합니다. 프로 투자자들이 주식 시세를 매 분마다 확인하지 않는 것처럼 프로마케터는 ROAS를 매 시간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 후에 판단합니다.
오늘 ROAS가 100%가 나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일 500%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평균과 추세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날씨와 뉴스가 매출을 지배한다. 2024년 여름 한 광고주가 저에게 급하게 연락해 왔습니다. 갑자기 ROAS가 반토막 났어요. 광고가 망가진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뉴스 보셨어요? 그 주간은 대형 화재와 전국적인 폭우로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난 주간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뉴스에 쏠려 있었고 쇼핑에 대한 관심은 바닥이었습니다. 태풍, 대형 참사, 정치 이슈, 스포츠 대회 결승전. 이런 날 트래픽이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메타 광고의 성과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폭염이 오면 에어컨 광고 클릭률이 올라가고 한파가 오면 온열기 광고가 잘 됩니다. 월드컵 결승전 날에는 어떤 광고도 관심을 못 받습니다. 오늘 성과가 이상하게 났다면 먼저 세상에 무슨 일이 있나 확인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 원인은 광고가 아니라 세상에 있습니다. 2. 주말과 월말의 법칙. 고객에게도 리듬이 있습니다. 돈을 쓰는 리듬, 관심을 가지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면 왜 이 요일에 성과가 떨어지지? 라는 의문이 풀립니다. 월급 주기와 소비 패턴을 이해하십시오. 월말에 지갑이 얇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상당수는 매월 25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 직후인 25, 27일에는 구매력이 높아집니다. 반면 월말, 월초 3에서 5일쯤에는 카드값 결제로 인해 구매가 주춤합니다. 이런 패턴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주말에는 B2C 상품이 잘 팔리고 평일에는 B2B 서비스 문의가 많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여행, 맛집 관련 전환이 높아지고 월요일 아침에는 자기 개발, 업무 관련 전환이 높아집니다. 당신의 상품이 특정 요일에 성과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광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파악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1. 검색 광고 대 메타 광고. 검색 광고는 사려고 온 사람에게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메타 광고는 구경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네이버, 구글에서 러닝화 추천을 검색한 사람은 이미 러닝화를 살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매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검색했기 때문에 적절한 상품만 보여주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반면 메타에서는 사람들이 친구 사진 보다가, 릴스 보다가, 뉴스피드 스크롤하다가 우연히 광고를 봅니다. 구매 의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을 설득해서 구매까지 이끌어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전환이 안 나오는 상품은 메타 광고에서도 99% 전환이 안 납니다. 이미 사려는 마음을 먹은 사람도 안 사는데 관심도 없이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살 리가 없습니다. 흔히 검색 광고를 오래 한 마케터들이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입찰가 올려서 검색 순위 올리고 광고비 많이 쓰면 상품성과 관계없이 많이 팔리던 그때의 기억을 가진 검색 광고 마케터들은 좋은 소재와 적당한 상세 페이지, 그리고 충분한 광고비면 뭐든지 팔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지금은 검색 광고 노출 순위는 네이버 순위다라고 소비자가 믿던 순진한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급하게 바뀌어가고 소비자는 점점 똑똑해져 가는데 마케터가 아직도 검색 광고 시대에 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2. 신규 카테고리라는 핑계.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품은 신규 카테고리라서 검색량이 없어요. 그래서 메타 광고를 해야 해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신규 카테고리는 검색량이 없으니 검색 광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광고, 메타 광고로 인지도를 먼저 쌓는 것은 올바른 전략입니다. 하지만 검색량이 없어서 안 팔리는 것과 상품 매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신규 카테고리라는 이유로 안 팔리는 경우는 1%입니다. 나머지 99%는 상품 자체의 매력이 없어서 안 팔립니다. 가격 대비 가치가 떨어지거나 디자인이 별로이거나 타겟 고객의 니즈와 맞지 않거나 신규 카테고리라서를 핑계로 삼기 전에 이 상품이 정말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3. 마케팅은 곱하기다.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상품력이 제로면 마케팅을 아무리 잘해도 결과는 제로입니다. 상품력이 50이면 마케팅 100을 곱해서 5000이 됩니다. 광고는 상품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상품의 매력을 증폭시키는 확성기입니다. 메타 광고는 잘 팔리는 상품을 더 많이 팔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안 팔리는 재고를 처리해주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상품이 정말 좋은데 인지도만 부족한 거라면 메타 광고가 폭발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광고비만 태울 뿐입니다. 광고를 탓하기 전에 상품 경쟁력부터 체크하세요.
첫째, 메타의 AI는 당신보다 똑똑합니다. 30억 명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AI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핸들을 놓아야 자율주행이 시작됩니다. 세팅 후 72시간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둘째, 쪼개면 죽고 합치면 삽니다. 예산이 적으면 캠페인을 최소화하십시오. AI에게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습 제한 경고가 뜨면 즉시 구조를 단순화하십시오. 셋째, ROAS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성과는 며칠 전 광고의 결과입니다. 기업 기간을 이해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CTR과 CPC가 정상이면 광고를 끄지 마십시오. 넷째, 세상을 탓하되 광고를 탓하지 마십시오. 날씨, 뉴스, 고객의 월급 주기, 광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성과가 이상하면 먼저 세상을 체크하십시오. 다섯째, 광고는 확성기이지 병원이 아닙니다. 죽은 상품은 아무리 광고해도 안 팝니다. 상품력이 제로면 마케팅이 100이어도 결과는 제로입니다. 광고를 탓하기 전에 상품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역할은 광고 세팅이 아닙니다. 매일 광고 관리자에 접속해서 숫자를 들여다보고 불안한 마음에 예산을 줄이고 타겟을 바꾸고 소재를 교체하는 것, 이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품의 본질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품이 정말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가? 가격이 적정한가? 경쟁사 대비 무엇이 다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 대표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크리에이티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어떤 이미지, 어떤 영상이 스크롤을 멈추게 할 것인가? 이런 창의적인 고민이 대표의 역할입니다. 단순 노무는 AI에게 맡기십시오. 타겟팅, 입찰, 예산 배분, 이런 것들은 메타의 AI가 당신보다 100배 잘합니다. 우리는 AI가 할 수 없는 것, 전략과 창의성에 집중해야 합니다.